주식한자 TV 오늘 영상은 준 4급 교과서 한자의 7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땅지, 공구, 따뜻할 온, 따뜻할 난, 될 화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지구 전체가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땅지를 보겠습니다. 땅지는 흑토와 어조사 야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어조사 야는 다르다는 의미가 있는데 야의 다르다는 뜻에서 흑토를 추가하여 일반적인 땅이 아니고 식물을 심어 자라게 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흑토는 땅에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어조사 야의 무엇무엇이다 라는 의미를 사용하여 흑이다 라는 의미로 흙으로 이루어진 땅을 뜻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공구를 보겠습니다. 공구는 구슬옥과 구할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구슬옥은 둥근 모양을 나타내고 구할구는 발음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둥글게 깎아놓은 옥을 의미하였는데 옥처럼 생긴 둥근 공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공 또는 둥글다 라는 뜻입니다. 따뜻할 온을 보겠습니다. 따뜻할 온은 물수와 가둘수, 그런 명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가둘수는 네모난 둘레 안에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가두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명은 음식을 담는 그릇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런 명은 다른 글자와 만날 때는 글자의 아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뜻할 온은 물수와 가둘수, 그런 명이 합쳐진 글자로 따뜻한 물을 채운 그릇 안에 사람이 들어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따뜻하다, 부드럽다, 온순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할 난을 보겠습니다. 따뜻할 난은 해일과 이의 원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이의 원은 당길 원이라고도 하는데 소전을 보면 위의 손이 아래의 손에 동굴 같은 것을 던져주고 당기는 모습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모습으로 당기다, 끌다의 의미인데 이해라는 발어사로 쓰이게 되면서 앞에 손수를 더한 당길 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돕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의 원은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고 다른 글자와 만나 소리로 사용이 됩니다. 당기다라는 뜻의 이의 원에 해일이 더해진 따뜻할 나는 열을 당겨 가까이 하면 따뜻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뜻하다, 따뜻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될 화를 보겠습니다. 될 화는 사람인과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인 비수 비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모습을 달리해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다, 변천하다, 변화, 조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땅지, 공구, 따뜻할 온, 따뜻할 난, 될 화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지구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질량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질량은 바탕질, 헤아릴 양으로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고 중력으로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양을 말합니다. 바탕질을 보겠습니다. 바탕질은 도끼 근이 두 개가 모인 모탕은과 조개 패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모탕이란 나무를 패거나 자를 때 받쳐놓는 나무 토막을 말합니다. 도끼질을 할 때 많이 필요한 물건이죠. 조개패는 조가비의 모습인데 옛날에 귀한 조개인 만호조개 껍질이 화폐로 쓰였기 때문에 돈이나 재산, 재물 등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탕질은 모탕은과 조개패가 합쳐져서 돈과 같이 가치 있는 것이 밑받침이라는 의미로 바탕이라는 의미와 저당이나 담보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또 물건을 저당 잡힐 때 저당물이 품질이 중요했기 때문에 품질이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헤아릴 양을 보겠습니다. 헤아릴 양은 아침 단과 마을 리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각골문을 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곡식이 들어있는 자루 위에 깔때기가 꽂혀있는 모습입니다. 마을 리는 잘 싸맨 자루를 그린 동력동에서 윗부분을 연 모습이고요. 헤아릴 양의 윗부분에 있는 가로알은 깔때기가 되나 말의 모습으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헤아릴 양은 헤아리다, 무게를 재다, 달다, 분량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바탕질, 헤아릴 양으로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고 중력으로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양을 말합니다. 추출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추출은 뽑을 추, 날출로 어느 한 성분만을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뽑을 추를 보겠습니다. 뽑을 추는 손수와 말미암을 유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말미암을 유는 밭전 위에 손을 하나 그어서 밭의 위로 돋아난 식물을 그린 모습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손수를 더한 뽑을 추는 밭에 난 잡초를 뽑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뽑다, 빼다, 없애다 등의 뜻입니다. 날추를 보겠습니다. 날출의 각골무는 이런 모양입니다. 아래는 물건을 담는 그릇이나 옴집의 모양을 그린 것인데 입 벌릴 감이라는 붓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윗부분은 옴집에서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발이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나가다, 떠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은 뽑을 추, 날출로 어느 한 성분만을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평형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평형은 평평할 평, 저울 때 형으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여도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평평할 평을 보겠습니다. 평평할 평은 금문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서로 같은 무게의 물건을 올려놓은 저울이 양쪽 끝이 평평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평평하다, 고르다, 평상시, 보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대 형을 보겠습니다. 저울대 형은 가로횡이라고도 하는데 단일행과 뿔각, 큰 대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큰 길에 소를 끌고 갈 때 소가 사람을 들이받지 못하도록 뿔 사이에 큰 가로막대를 끼웠는데 그 가름대의 모양이 저울대와 닮았다고 해서 저울대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저울대는 균형과 수평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큰 가로막대를 끼워서 가로라는 뜻도 있는데 이때는 횡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평형은 평평할 평, 저울대 형으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여도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 4급 교과서 한자어 7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구온난화는 땅, 지, 공구, 따뜻할 온, 따뜻할 난, 될 화로,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지구 전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질량은 바탕질, 헤아릴 양으로 어디에서나 변하지 않고 중력으로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양을 말하며 추출은 뽑을 추, 날출로 어느 한 성분만을 녹일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평형은 평평할 평, 저울대 형으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여도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